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비 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골에 살다 보니 비 피해가 가끔 있습니다. 올해도 큰 비가 와서 하우스가 잠기기도 하고 그 다음날 물이 빠져서 안심하기도 하였습니다. 며칠 전 가산사 주지스님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카톡은 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거란어 동경 구리거울에 해석을 했다는 그 동영상을 저한테 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것을 보았고 그 동영상을 보고 이 동영상은 아이신교료가 제안한 대로 구리거울에 있는 28 단어를 7단어씩 나눠서 칠원절구의 시가로 본 해석 방식이구나 하는 것과 그 거란 글자의 응가는 오답계 방식의 응가를 했구나 하는 정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동영상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비슷한 시기에 구리 거울의 명문에 대해서 논문을 냈고 7월 6일 담산연구소 논문집에 그 관련한 논문을 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동영상을 보고 앞서 말씀드린 동영상의 저자가 평을 했습니다. 한국의 언어학, 역사학을 하는 제학자들은 절망적이다. 사실 이러한 평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연구자의 연구 배경도 있고 그가 지켜온 방식도 있고 그리고 그가 섭렵하는 자료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파리 소르본느 대학을 나온 과학자입니다. 전에는 파리 6대학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소르본느 대학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항상 하는 것은 자료 수집, 분석, 해석의 과정을 겪어서 논문을 내게 되겠습니다. 늘 지질학 논문을 쓰면서 말하지만 10년이 지나서 이 논문의 순도가 51%라고 한다면 성공한 논문이다 라는 말을 늘 하곤 합니다. 물론 이번 책을 내고 나서 인의황후의 책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 또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란어에 대한 공부는 늘 틀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을 살펴보면 거란어 텍스트와 한자와의 관계만을 설정하고 그 거란어 글자들이 어떤 음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할 확률은 보다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란 글자의 음가에 대해서는 거란 소자 뿐만 아니라 거란 대자를 공부하면서 거란 소자를 공부할 때 설정한 음가가 또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긴 합니다. 이를테면 일곱을 필이라고 하는데 여성형인 경우에는 필리아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란 대자를 공부하고 나서는 여성형은 틸리아가 아니고 틸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틸러라는 단어에 n이 붙은 야율 정렬의 이름을 이라우드 틸런이라고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거란어 공부는 늘 틀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틀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틀렸을 때는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새로 바꾸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자괴감이 들고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에 좌절감마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와 비교할 때 속격으로 되어 있는 언이 주격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거란어의 속격조사 이가 한국어처럼 주격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거란어의 목적격조사 을은 한국어의 을과 같은 계열이라고 보이는데 그동안 몽골어계, 만주퉁구스어계를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목적격 조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거란어에서만이 찾아지는 경우였습니다. 신라어에는 니은으로 끝나는 명사형이 있습니다. 동명사를 니은으로 끝나는 형태를 하는데 후대에 들어서면 이 니은형 동명사는 미음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니은형 동명사에 해당되는 것이 거란어에 있습니다. 이안으로 끝나는 동명사형 어미가 있는데 이 또한 몽골어나 만주퉁구스어에서 볼 수 없는 언어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사실은 거란어를 공부를 하고 있고 거란어 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란어 사전을 만드는 일은 매우 지난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인하대 융합고고학연구실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김태경 교수에 의해서 거란소자 사전이 발간이 되면서 수많은 용례들에서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하는 것들을 가려 주었기 때문에 거란어 연구는 매우 도움을 받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거란어 사전은 용례 사전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용례를 보면 지워지고 뭉개진 어떠한 거란어 비문의 글자가 원자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특히 거란 대자의 경우에서는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음성을 가진 글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에 일부의 단어 또는 일부의 어미, 일부의 음운 부분만을 검색하여서 그 본디 것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을 유추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만들고 있는 거란어 사전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작업은 수많은 텍스트를 만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폰트의 문제도 있는데 지금 10포인트로 되어 있던 것을 9.5포인트로 문자를 다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글자가
이미지 파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작업을 하는 지난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한 3주 전 거란어 시가와 거란 글자라는 논문집을 내고 해킹이 일부가 되어서 일부의 파일을 날렸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복원하느라고 또 힘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또는 10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밤 2시나 3시까지 꾸준히 하면서 저녁에는 저녁 식사도 하고 산보도 하고 체력 관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락을 해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자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진어 사전을 만들자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사람들도 별로 만나지 않고 굳이 만나고 싶으면 전화통화 정도로만 만족하시라고 인사를 하곤 합니다. 거란어를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가산사 주지 스님처럼 저도 돌을 닦고 있는 듯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늘 내가 틀리고 틀릴 수 있고 틀린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또 고쳐서 새로 모든 파일을 다 정리를 하면서 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굴레에서 빨리 헤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판사를 등록했기 때문에 책을 내야 되는데 틀릴 것을 작정을 하고 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논문집 형태가 되겠는데 이번에는 거란어 시가와 거란 글자이지만 다음번에는 고려어와 고려지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란 대자와 한국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구려어와 거란어라는 특집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쓴다는 것은 그동안 알았던 것을 정리하는 기간도 되지만 그동안 알았던 것 중에서 틀린 것을 필터링하는 기간도 되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금과 옥조처럼 알았던 지식도 논문을 쓰면서 번뇌망상에 해당되는 그러한 생각이고 아집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거란어 공부는 사실 저처럼 퇴직하고 어떠한 직장에 매여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입장도 아닌 경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김태경 교수와 종종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분은 거란 소자 사전을 만든 당시 금감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퇴근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 작업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거란어 텍스트를 만나도 어떠한 글자로 쓰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찾아만 보면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거란어 묘지명에는 고려와 관련된 역사적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려가 영토로 인식하기 이전에 고려의 영토임을 증언하는 그러한 자료도 있고 고려와 외교 관계에서 고려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우드 틸런 묘지명을 한국어, 영어, 몽골어로 통번역을 하면서 거란 사람이 왜 3번 결혼했는가 하는 그 사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첫째 부인에서 딸 둘 낳고 그 다음에 후사가 없어서 둘째 부인을 얻고 딸 셋을 낳고 또 후사가 없어서 50대에 새로 3번째 결혼을 하여 아들 셋을 낳고 그가 죽은 지 한 달 만에 유복자로 딸이 하나 태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거란에서 아들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진어 사전을 발간할 때 거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란이나 여진이나 심지어 발해 그리고 몽골에서는 자국의 문자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거란어를 배울 때 암호를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어느 한 나라의 글자는 암호를 푸는 것과 같을 텐데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편하게 쓰는 그러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외교 비밀 문서를 한문으로 썼다고 하면 중국 사람들은 무슨 말을 그 안에 담고 있는지 알 수 있겠지만 거란어로 썼다면, 여진어로 썼다면, 발해어로 썼다면 그에 담긴 말을 암호 풀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인 독립국가는 글자를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었고 한국에서도 그 비슷한 시기에 설총의 향차를 고려 구결로 바꾼 고려 문자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이라는 한국의 글자를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독립국가의 표준이 문자를 갖는 것이고 외국 사람들에게는 암호문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문화를 갖는 것이 그 당시에는 독립국가의 표준이었던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끝까지 훈민정음을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거란 글자에는 거란 대자와 거란 소자가 있습니다. 거란 대자를 지금 70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만 김태경 교수가 보내준 책에 의하면 2200개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거란 소자 약 400여 개의 보다 음소화되어 있는 문자를 거란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란어를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을 북돋워줘야 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얼마 가지 않아서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란어로 천년의 비밀을 풀었다고 하시는 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건투를 빕니다. 그리고 늘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